결혼한 자식들이 자꾸 집에 찾아오는 건 김치 맛이 때가 되었다는 것. 김치는 시간이 만드는 작품. 한겨울 땅속 같은 메탈 그라운드에서 숙성부터 보관까지. 사계절을 아삭하게. 삼성지펠 아삭.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정말 다시는 올해 같은 해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반면에 저희 공모주 시장에서는 또 가장 바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연내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일시에 다 집중돼서 몰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2개의 기업이 상장했고요. 연말까지 거의 매일 빼곡한 상장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모주 시장의 가장 전문가시죠. 저희 조중국 대표님 모시고 연말까지 챙겨봐야 될 공모주들 좀 저희가 꼼꼼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새롭게 앱을 만들었죠. 저희 와우스타 모바일 앱, 저희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스타가 크라우드 펀딩 앱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양방향 소통에 힘을 더했는데요. 먼저 채팅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와우스타 렛츠고 펀딩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펀딩 앱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체크하고 또 펀딩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라이브 토크로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남기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선착순 1000분께는 무료 음료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조중국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말까지 공모주 상장 일정이 빼곡한데요. 네. 예, 오늘도 저희 오션브릿지 그리고 퓨처캠이 상장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오션브릿지 공모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끝났고요. 네. 퓨처캠은 하한가를 가버렸죠. 네, 예. 예, 저도 참 공모주에서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하한가 가버리는 케이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 공모주 시장 조금 그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시장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전부 다 안 좋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도 영향 받아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 이유는 작년을 한번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11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봤을 때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일반적으로 그 경쟁률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대를 넘는 종목들이죠. 그러면 네.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공모가보다 높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100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라 그러면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보다 아주 높게 보통 한 50% 이상은 떠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한 17%인가요? 오늘 물론 이제 호가가 장 시작하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겁도 좀 났죠.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장 시작하면서 올라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요. 일단은 공모주 시장이 작년과 비슷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공모주 시장이 조금 좀 안 좋게 단기적입니다. 작년에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된 건 아니고요. 한 10종목 정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가 12월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상장하는 날 한 50%씩 이렇게 올라서 출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게 이게 공모주 시장이었는데 이거 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하한가 가버리고 이러니까요. 지금 공모주에 청약하셔서 이미 주식을 받아 드시고 또 상장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신라젠 그리고 애니젠인 것 같습니다. 뭐 젠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죠. 예. 아, 신라젠 이제 드디어 상장합니다. 참 정말 장외 시장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대표님, 저희 신라젠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신라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신라젠은 이제 6일부터 거래, 그러니까 상장이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우선 이제 간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개발 회사인데요. 워낙 뭐 유명한 회사라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인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물론 바이오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죠. 그러니까 적자인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BW나 CB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산 한번 해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네. 기준으로요. 근데 공모 가격이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그 싸게 나왔다는 기준은 이제 수요 예측 결과표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가 15,000원에서 18,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가격은 밴드 하단인 15,000원에 결정이 되었고요. 장외 주식 때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거래가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보통 이제 2만 원 한 중반 경우에서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15,000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신청 가격 분포에서 보시면 15,000원이 싸다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청 가격 분포에서 보시면 15,000원 미만은 없고요. 대부분이 다 15,000원 위고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75%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수요예측 가격 분포로 보면 15,000원 위, 그러니까 16,000원, 17,000원으로 결정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예. 네, 15,000원에 결정이 됐죠. 따라서 네. 우리 경쟁률에서는 청약 경쟁률에서는 172대 1로 어느 정도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172대 1 정도도 어느 정도 선방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공모 금액 자체가 많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경쟁률이면 나름 괜찮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약이 이게 정말 신약으로 될 확률을 대략 한 50% 정도로 보는데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이야,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이 될 확률이 50%나 돼? 거의 약 된 거잖아. 거의 이거 승인 날 것 같잖아.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하게 기대감을 좀 강하게 반영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워낙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아니 50%면 절반은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또 불안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더 크게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은 유통 가능 주식이 참 많아가지고 이게 상장하자마자 사실 쏟아질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급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신규 상장주, 공모주가 상장 첫날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주가 되는데요. 그 상장 첫날 어떤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그 유통 물량 구조를 보시게 되면 총 상장 주시가 대략 한 6,100만 주 정도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대략 한 4,600만 주로 무려 한 70% 정도가 상장 첫날 출회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야, 뭐 물량 네. 폭탄이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통 물량이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이 퓨처캠도 그랬고요. 네. 나와서 상장 첫날 큰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작년이나 올해 초에 뭐 나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거를 뭐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바이오 시장이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는 상장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 상장 시점에 동종 업종들이 주가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그런 동종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나오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서 우호적으로
주가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큰데요. 그럼 지금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으니까요. 신라젠한테는 악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퓨처캠도 바이오 쪽하고 헬스케어 이쪽에 결부되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섹터들은 전부 다 상장 첫날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신라젠 일단 공모가 자체는 수혜 측의 가격 분포를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설정이 됐다.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네, 맞습니다. 특히 신라젠은 이게 상장일날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일단 저희 여기서 신라젠부터 좀 결론을 짓고 가죠, 대표님. 네. 신라젠 상장 당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다만 좀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한 번에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큰 세력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장 첫날 보통 이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VC라든지 굵직굵직한 뭐 투자 조합이라든지 한 방에 다 던지면서 주가를 쭉 내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다행히 뭐 그런 큰 물량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 개인들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상장 첫날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바이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퓨처캠 뭐 최근에 상장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시초가 플러스 출발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매도를 잘 못하거든요. 미리 주문을 그렇죠. 걸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전 상장하는 종목은 공모가가 있지만 상장 첫날 이제 기준 가격이 따로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이전 상장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괜찮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이오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신라젠이 어느 정도 떠서 시작하면 공모주주나 기존 장외주주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라젠이 사실 뭐 3년 전부터 장외시장에서 참 거래가 많이 되던 종목이고요. 그때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거래도 됐었고 또 가장 좋을 때는 장외시장에서 3만 원 이상에도 거래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게 사실 뭐 몇천 원 할 때 주식 사셨던 분들은 지금 파셔도 몇 배 수익이 나시는 거고 또 반대로 3만 원대 주식 잡으신 분들은 뭐 이미 상장하는 순간 50% 반토막이 나는 거고 뭐 어느 쪽이든 지금은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표님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상장일에 분명히 분위기는 녹록치 않을 거다. 그리고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물량 부담에 좀 억누릴 수가 있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상장 첫날 그렇게 높게 떠서 시초가가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높게 떠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트렌드는 상장 첫날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또 바이오 전반적인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라젠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일단 그럼 신라젠 저희가 제일 중요한 종목이니까 질문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조종욱 대표와 신라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하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고령화 사회에 바이오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또 시초가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뭐 시초가가 17,000원, 15,000원 이런 예상도 내놓으셨는데요. 조종욱 대표님의 답변 들어보겠고요. 또 신라호텔, 삼성과 관련 있는 주식인지 이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마지막 질문부터 좀 답을 주시죠. 신라젠, 네. 신라호텔이랑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다른 회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바이오 길게 보면 좋은 회사 아니냐?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예, 신규 상장주 공모주는 반드시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바이오주들이 2015년도 그러니까 빠른 종목은 2014년 하반기부터 올랐는데요.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5배, 10배 오른 종목도 많거든요. 성장성이 좋은 섹터 종목인 건 맞는데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좀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네. 조정이 좀 나왔다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바이오가 대세 상승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장기 투자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대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 주가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에 장기적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거의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들이겠죠. 아주 혁신적인 향암 신약이니까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간다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물량 부담, 또 이제 그 전에 싸게 사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이제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일정 부분 좀 바닥이 확인되면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굳이 그 신규 상장주를 나는 장기적으로 꼭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규 상장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공모에 참가하셔서 이미 주식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좀 불안하실 건데요. 정말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애니젠. 역시 이거 바이오입니다. 참 이런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으면 정말 모두가 다 해피했을 건데요. 너무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애니젠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애니젠은 펩타이드 기반의 바이오 소재 및 신약 개발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그 펩타이드 기반의 지금 현재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시트리 작년에 있었죠. 시트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인데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400억대고요. 시트리는 한 500억대, 그 다음에 펩트론 한 2천억대 지금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애니젠이라는 종목도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회사 공모가 기준 시총 규모가 한 800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펩타이드 기반의 회사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도 다 제각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 바이오 회사를 그 적정 기술 가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시트리와 나이백보다는 좀 시총이 크고 펩트론보다는 좀 작다. 요 정도로 상장이 된다.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할 때 공모가 밴드가 22,000원에서 26,000원이었는데요. 이게 막상 기관들 수요 예측을 하고 보니 공모가가 1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2,000원이 공모가 밴드 하단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한참 낮게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게 뭐 이렇게 비싸? 우리는 이 가격이면 주식 안 받을래? 라고 해서 그냥 가격을 후려친 거고 그게 이 18,000원이라는 공모 가격으로 정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 이렇게 좀 공모가 밴드보다도 밑으로 정해지게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청약 경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수요 예측이 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먼저 하는 거죠. 기관은 이런 청약 경쟁률이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약에 애니젠이 올해 초 작년에 나왔다고 하면 절대로 공모가 밴드 하단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3만 원 넘어서 정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장 시점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바이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인데요. 수요 예측 신청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 밴드 하단 하회니까 일단 청약자 입장에서는 싼 거는 맞습니다. 싼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 그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보니까 네. 18,000원보다 위에 써내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요. 18,000원 미만이 21%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이라는 건 어차피 밴드 하단이니까 개인들은 이게 어차피 시총이 큰 종목도 아니고 싸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공모 청약에서는 흥행에 성공. 바이오 시장은 안 좋지만 공모 가격이 밴드 하단 하회 많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에서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대 1이면 뭐 굉장히 선방했다를 넘어서서 흥행에 성공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으면 사실 시초가에 뭐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네, 정말 맞습니다. 이게 때를 참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 청약 경쟁률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일단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해줬고 뭐 기관들이 가격을 미리 많이 낮춰준 효과도 있고요. 애니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상장일에? 일단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약 저희가 이제 상장 첫날 시초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장 첫날 시초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장 첫날 시초가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가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서 기관의 참여 건수, 그다음에 기관 경쟁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동종목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션브리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션브리지가 오늘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50% 이상 떠서 시작해야 되는데 50% 이상 떠서 시작하지 않았고요. 힘을 못 받았죠? 10%대 떠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애니제는 그렇게 공모가보다는 높게 시작할 거는 같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상 높게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경쟁률이 80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물량을 네. 많이 받지를 못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한다 그래도 그 리스크는 좀 부담은 적을 겁니다. 그냥 물량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물량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청약을 한번 해볼 만한 공모주였고요. 제 의견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가보다 높게 떠서 시작했을 경우에 매도 관점에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하다고 지금 현재 바이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그 수혜측 당시보다 공모가가 워낙 낮게 정해졌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청약에서 일단 흥행을 했고요. 800대 1을 넘었으니까 사실 뭐 개인분들 받으려고 해도 얼마 몇 주 받지도 못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 보이지만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데 지금 바이오 쪽이 너무 안 좋다. 더군다나 공모주 시장은 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공모가보다 좀 다행스럽게 좋게 출발한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이오 두 종목 정리했습니다. 신라젠, 애니젠. 일단 결론은 조금 거리를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 많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 이건 지문 인식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도 지금 공모를 끝내고 이제 상장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 이 회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물론 우선 이제 그 상장 회사 중에서는 이제 지문 인식 쪽에는 슈프리마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유니온 커뮤니티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문 인식 기반의 출입 통제기 및 지문 인식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가 4,400원에서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 가격인 5,000원에 결정이 되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기관의 인기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한번 보니까 이상한 거죠. 시질 한번 보여주시면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를 봤더니 5,000원 밑에서 90% 이상이 다 써냈거든요.
그러네요. 4,400원 미만이 50%네요. 이렇게 수요 예측이 결과가 나왔으면 5,000원의 고물가를 일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4,000원대에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원에 결정을 했네요. 투자자들을 무시한 거네요. 시장이 모를 리가 없죠. 네. 당연한 거죠. 경쟁률 참패로 이어진 거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무시했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군요. 네. 시장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고목가가 적정 고목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네.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조금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와 맞지 않는 그런 걸 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개인들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었으니까요. 사실 아무도 청약을 안 한 게 된 거죠. 네, 거의 청약 안 피해가야 될 이건 패스해야 될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냥 당돌한 가격, 너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얘기만 드립니다. 이게 좀 주가도 이렇게 뻥뻥 오르고 상장일마다 이렇게 한 50%씩 또는 100%씩 이렇게 좀 올라야지 이게 참 저희도 너무 기쁜데요.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좀 분위기 바꿔보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선물 주는 코너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엄지민 캐스터 제발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퀴즈로 돌아왔습니다. 12월 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신라젠의 청약 공모가는 얼마였을까요? 1번 15,000원, 2번 18,000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스타 Q&A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게 드릴 게 없어서 일단 선물은 좀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날 보면 응모 안 해주셔서 선물을 못 드리는 날도 있거든요. 응모하시면 진짜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고난의 행군인데요.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